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을 책임지는 종로 YBM 끝장 토익 RC 박진영 강사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독해의 질문 유형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죠. 총 6가지 유형이 있었죠. 그러면 그 문제들이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지금부터 배울 여러 가지 지문에서부터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문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토익에 나오는 지문을 저희가 또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토익에 나오는 지문들은 단순하게 막 지식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 살게 됐을 때 그때 실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지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외국계 회사를 가신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사 동료들하고 편지랑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때 나오는 편지 이메일,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편지와 이메일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지와 이메일을 받기는 한데 나는 직원들하고 편지를 이메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편지, 광고 이메일 같은 건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또 토익에 많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광고, 공지. 그리고 여기 딱 새로운 신유형이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예전엔 안 나왔었는데 요즘 이제는 현대화 시대에 발맞춰서 토익에서도 이런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옛날에야 아주 옛날엔 편지만 했겠죠. 그러다가 인터넷이 나오니까 이메일을 보냈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메일도 이메일이지만 스마트폰이 너무 대중화돼 있어서 회사 직원들끼리도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톡방, 단체 채팅방이 또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유형이 또 나오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 온라인 채팅. 그리고 여기서는 편지랑 비교해 봤을 때 편지는 그래도 이렇게 긴 글이다 보니까 문어체가 나올 거예요. 좀 앞뒤 다 길게. 그러나 문자는 저희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좀 짧겠죠? 그리고 구어체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짧은 문장 안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쓴 사람이 과연 무슨 의도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렇게 의도를 파악하는 문자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런 유형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람도 출제가 되는데 회람이라는 건 영어로 메모라고 하는데요. 바로 뭐냐면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뭔가 공지할 상황이 있어서 단체로 이제는 뭔가 단체 쪽지를 보내는 거예요. 공지사항이 담겨있는. 그래서 그걸 메모라고 한다. 회람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렵겠죠. 저희가 한국말로 된 기사도 솔직히 한국어로 써 있는데도 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게 가끔 영어로 쓰여서 기사가 꼭 출제가 되는데 기사문은 여러분들만 어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꽤나 하시는 분들도 다 어려워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냥 잘 모르는 양식이나 기타 지문도 나오게 돼요. 회사원이어야만 아는 그런 양식과 기타 지문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쭉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인강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다루기는 시간상 불가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핵심적으로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볼 지문 유형은 가장 토익에 많이 나오는 편지와 이메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편지와 이메일인데요. 저희가 질문을 보기 전에 오늘은 지문 유형을 보니까 자세하게 다 읽진 않아도 이 지문에 이게 어떻게 쓰이게 됐는지 이제 주제랑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메일을 봤을 때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앞부분에요. 발신인, 수신인의 정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이메일인데요. 이메일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주소 부분 뒤를 좀 잘 보셔야겠습니다. 앞에 아이디는 당연히 다르겠고요. 뒤에 그 골뱅이 뒤에 계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둘이 이메일 계정 주소가 똑같습니까? 다르죠, 여러분들. 만약에 똑같으면요. 만약 예를 들어 이제는 ybm.com 이렇게 나오면 YBM 회사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이겠죠. 회사 직원들끼리. 근데 지금은 서로 주소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다른 회사 사람들끼리 썼거나 그랬죠.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고객님한테 썼을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회사와 고객님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발신인, 수신인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은 여기 한번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카먼스키 씨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목은 뭐죠? 제목은 New Flavors, 새로운 맛? 뭐 먹는 게 나오나? 약간 새로운 맛이라고 해서 이런 게 나와 있고 날짜 봅시다. 그 날짜는 또 토익 독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짜가 나오면 한 번씩 쓰셔야 돼요. 저거 몇 월 며칠이죠?
근데 초급자분들 중에 날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날짜라고 그러면 막 노래 부르고 January, February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늦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자마자 아셔야죠. 그래서 3월 8일 이렇게 쓰면서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목적이 항상 초반에 나온다고 했던 건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글의 목적이 초반에 나올 거니까 살짝만 읽고 갈게요. 그러면 카멘스키 씨한테 왜 보냈나 봤더니 아까 new flavor에서 약간 힌트가 있긴 했는데 저희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면서 fruitysom이라는 게 이제는 새로운 회사 이름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안 그래도 계정 주소가 fruitysom이네요. 그러면 저희 fruitysom이라는 회사에서 now 런칭했습니다. 신제품을까지 나온 거 보이시죠? 근데 그 신제품이 새로운 맛이 나는 natural fruit juice. 과일 주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신상품 나왔구나. 새로운 과일 주스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썼구나. 대략 그런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눈치를 채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나왔을 테고 그 다음에 미래 요청이나 뭐 이런 거 나왔구나 생각을 하시고 질문으로 곧장 돌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 유형을 보셨는데요. 질문에서 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파악하셔야죠. 어떤 문제 유형인지 아셔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봤는데 앞을 보니까 어떻게 이 편지를 받은 고객 이름이 있었죠? Mr. 카만스키 씨는요. receive a sample, 샘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딱 보자마자 sample이겠죠. 그럼 샘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편지를 쓴 아까 fruitysom의 회사 직원인 이 분이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검색이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본문 딱 보면서 sample 나와 있는 단어를 보시면 돼요. 그럼 찾으셨어요? 어디 있죠? 그죠? 이쯤에 딱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맨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객님께서 wish to receive samples, 샘플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원하는 것을 고르시고요. 그리고 instead of 이런 단어도 좀 아셔야겠죠. 전치사인데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뭐뭐 하는 거 대신에요. 그래서 지금 make a payment, 돈을 내는 거 대신에 돈을 내지 마시고 이제 뭐를 하시면 되냐면 enter promotional code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드는 번호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판촉 번호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TY 그 다음에 67708이라는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샘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검색을 잘 하셔서 요거랑 똑같은 걸 보기 중에 찾으시면 되겠죠? 어떤 걸 하시면 될까요? 정답은 T.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때 패러프레이징은 어떻게 되냐면요. code는 똑같이 나오고 enter, 입력하다 대신에 provide, 제공하다로만 약간 바꿨었죠. 이렇게 검색하는 능력을 잘 키우시면 좋겠고요. 토익에서는 이렇게 회사에서 고객님들께 편지를 많이 쓴다라고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편지와 이메일은 풀어보셨고요. 이번엔 뭘 갈까요? 신유형, 이렇게 편지나 이메일로 쓸 수도 있지만 문자 메시지, 온라인 채팅 요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장 지문을 볼까요?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들 온라인 채팅이에요. 여러분들 단톡방.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먼저 참가했는지 보셔야겠습니다. 아까 이메일은 서로 두 명이 이제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한테 보내는데 온라인 채팅은요.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단체 채팅이 이어지면 몇 명이 참가했는지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뭐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 이름 먼저 보죠. 보스코 페트로빅이라는 사람이 오전 9시 5분에 일단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 1분이 지나고 나서 멜리나 엘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줬죠. 그래서 일단 2명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람으로 돌아왔나 봤더니 또 다른 이름 나온 거 보이시죠? 토맥 파플루스키라는 사람이 2분 후에 또 이제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3명이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이름이 또 나오나 봤더니 이때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네요. 아까 여기 있던 사람이 또 9시 이제 9분에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니까 아까 나왔던 멜리나 일렉이 또 이제 9시 10분에 메시지를 보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3명이 단체 채팅에 참여를 했구나. 그래서 그런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문 유형을 살짝 보셨으니 질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질문에서는 단체 채팅이 나올 때는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찝어줍니다. 아까 여러 가지 시각이 나왔는데 특히 9시 6분에, 오전 9시 6분에 그 다음 미지 일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의미한 것은 어떤 내용일까라고 이제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따가 9시 6분에 미지 일릭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게 단순히 한 가지 뜻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보니까 나는 고객들하고 오후 내내 미팅이 있다.
그냥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저에 깔려있는 다른 의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파악하시려면 어디서 보시면 되겠나요?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요 9시 6분에 마닐라 일렉의 위의 지문, 아래 지문을 좀 살펴보고서 어떤 뜻이 숨겨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은 나중에 외국에 가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에 다 노출되게 되니까 미리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보죠. 보스코 페트로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시작을 했는지 볼게요. Hi team. 여기서 느껴지죠? 일단은 요거는 친구들끼리보다는 어떤 회사의 팀 내에 팀 직원들, 팀원들을 상대로 한 단톡방이구나 라는 이제는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보죠. A representative. 토익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무슨 뜻이었죠? 그죠? 이거는 직원이란 뜻도 있고요. represent가 대표하다는 뜻이라서 회사를 대표해서 나온 대표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뒤를 보니까요. 다른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대문자로. 그래서 Gabriel Motors라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직원 한 명이 is coming.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로 올 건데 왜 오나 봤더니 examine,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 제품 라인을 오늘 검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견학을 오는 거예요. 뭔가 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로. 근데 이 사람이 한 명이 오는데 그냥 놔둘 순 없죠.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오는데 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show him around. 그를 이렇게 견학하는데 설명을 해줄 뭔가 그런 volunteer, 지원자가 필요한데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일단 정리를 했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셨죠? 보니까 팀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외부에 있는 손님한테 뭔가 이렇게 구경시켜줄 지원자를 찾고 있는 내용이었죠. 근데 거기에 이어서 대답을 한 게 바로 오늘에 나오는 그 말리나 일락 씨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원자 있나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I've got meetings. 저는 이제 미팅들이 있습니다. 고객들과 all afternoon. 아까 2시에 온다고 했었는데 저는 오후 내내 다른 고객들을 만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까지 쓴 거 보이시죠? 그럼 이때는 그냥 미팅이 있다는 걸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지원자를 할 수가 없다. 다른 약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 그 밑을 봤더니 아까 토맥 파플로스키란 다른 사람도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트럭션 매뉴얼 같은 거 하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약간 변명하면서 안 된다고 뉘앙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뒤에 예문과 이 문장을 잘 봤더니 자신의 업무 일정으로 바빠서 저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가서 구경을 시켜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지금 포함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그럼 멜리나 일락이 한 내용은 뭘까요? 단순히 미팅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나는 visitor, 아까 representative를 visitor로 써서 방문자를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바쁩니다. 라고 해서 A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상황에 노출되는 이런 단체 채팅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볼 거냐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히게 되는 양식 및 기타 지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및 기타 지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invitation, 초대장도 있을 수 있고요. receipt, 영수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할 때 쓰는 뭐 스케줄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객 만족 설문조사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식이 나오는데 이때 form이라는 뜻이 양식이고요. 여기 나오는 양식 뭔가 표 보이시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invoice입니다. invoice가 뭐죠? 그저 송장이란 뜻인데요. 송장이란 뜻을 모르겠으면 이걸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금 청구서예요. 그래서 회사끼리 거래를 하면서 이 회사가 이 회사한테 서비스를 주고서 돈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표로 구성이 된 게 바로 invoice, 송장이니까 오늘은 송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어떤 회사에서 지금 대금 청구를 했나 봤더니요. 이제 샌디스는 약간 사장님 이름 같고 office supply, office supplies가 무슨 뜻이죠? 그죠. 회사에서 쓰는 사무용품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용품들을 갖다가 이제는 요청을 했으니까 그 돈을 내라고 이제는 이 대금 청구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어떤 항목을 시켰나 미리 살짝 보니까 메모 패드랑 펜이랑 스테이플러스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사무용품이죠. 그래서 이런 걸 시켰으니까 돈을 내라고 이렇게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사무용품 회사 주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날짜인데요. 어떤 날짜냐면 주문 날짜, 배송 날짜 이런 걸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주문은 이제는 빨리 옆에다 날짜 써볼까요? 몇 월 며칠이죠? 10월 14일 날 주문을 했고요. 토익에서 10이 나오면 배가 아닙니다. 배송. 언제 발송이 될 건지 발송 날짜도 옆에다 썼네요. 10월 24일. 좀 오래 걸리네요. 우리나라는 막 하루 만에 되는데 여기서 10일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10일 후에 발송이 됐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소가 막 나오게 되는데 이제 주소는 또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큰 대한민국 막 서울특별시 이렇게 쓰는데 이제는 미국권에서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큰 걸 쓰고 이제 가장 구체적인 거를 맨 위에 쓰는데요. 지금도 보면 ship to, 그럼 배송이 될 장소 있고요. 그다음 bill to, 청구지가 갈 주소가 있기는 한데 똑같은 회사 이름이긴 하지만 중간 주소가 다른 거 보이시죠? 약간 지점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표겠죠. 표에서는 어떻게 이제 나눠져 있는지 볼게요. 먼저 quantity라고 해서 이제는 양, 몇 개를 이제 주문하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 분류 항목 아이템 나와 있고, 그 단위별 가격 나와 있고, 총 가격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좀 더 회색 표시로 돼 있어서 subtotal이라고 소개 나와 있고요. shipping charge는 배송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ales tax 세금 나와 있고, 총계까지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보면 조심하실 게 있는데요. 표가 글보다는 간단하죠. 그래서 표 내용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항상 표가 있고요. 막판 두 줄, 맨 밑은 꼭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항상 숨겨져서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추가 정보, 참고사항이라든지 환불 규정 이런 거 잘 봐셔야 되잖아요. 환불 받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유형을 가볼게요. 이 송장에 따르면 자, 왜 no shipping charge? 여기서 키워드는 누구죠, 여러분들? shipping charge, 배송료가 왜 없냐? 그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본문 가서 뭐를 찾으셔야겠어요? 아까 shipping charge 쪽을 잘 보시면 좋겠죠? 그럼 빨리 가서 볼까요? shipping charge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보니까 shipping charge가 정말 빵원,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은데 바로 밑에 줄, 아까 제가 밑에 두 줄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no shipping charge on orders over $50 나온 거 보이시죠? $50 이상을 사면 배송료가 무료.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를 썼나 봤더니 $50 넘었네요. 그래서 특정 금액 이상을 사면 배송비가 무료구나 라는 그런 보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에 있나 쭉 살펴보니까 몇 번에 있죠? 그렇죠. 정답은 B번에 있네요. 좀 어렵게 쓰긴 했는데 단순히 여기서는 $50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을 했냐면요. certain amount, 특정량 above,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거를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 송장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정말 나중에 외국계 회사 가셔서도 일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토익을 공부하실 때는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유익하구나. 정말 나중에 내가 미국 가서 살게 됐을 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까지는 저희가 지문 하나에 질문이 따라 나오는 단일 지문을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지문이 여러 개인 연계 지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